과학의 기초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규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두 개를 고르라고 했어. 그지? 그래서 규모,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의 범위를 규모라고 한다. 규모에 대한 정의죠. 인간의 감각으로 관찰할 수 없는 물질의 세계를 미시세계라고 한다. 맞지? 별, 은하의 크기는 인간의 감각으로 관찰할 수 없으므로 미시세계. 아니지, 별, 은하는 거시세계에 속하는 거다. 그치? 그래서 거시세계. 그리고 인간의 감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물질의 세계를 거시세계라고 한다. 맞아요. 세포는 광학현미경을 통해 눈으로 관찰할 수, 광학현미경을 통해잖아. 그치? 그냥 눈이 아니라 광학현미경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하는 거다. 그래서 얘는 미시세계다. 그래서 답이 3번하고 5번 되는 거 알 수 있겠네. 자,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 길이와 시간 측정 방법이라고 나와 있어. 자, 맥박을 이용하여 시간을 측정할 수 있다. 옛날에는 맥박을 이용해서 측정할 수 있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맥박을 이용해서 진자 주기 뭐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었대. 그래서 시간 측정 가능해요. 손가락 하나의 넓이를 이용해서 길이 측정했죠. 옛날에. 진자시계는 가장 정확한 시계이다. 가장 정확한 시계는 진자시계 아니죠. 세슘 원자시계죠. 그죠? 가장 정확한 시계는 세슘 원자 시계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 될 거고, 해시계는 태양의 위치 변화에 따른 그림자 길이로 시간을 측정하는 거 맞죠? 레이저 길이 측정기는 레이저의 빛의 속력, 빛의 속력이 일정한 성질을 이용하여 빛이 왕복한 시간을 측정하여 길이를 구한다. 그렇지? 그래서 길이 구하는 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라는 거지. 속력 곱하기 시간 이용해서 거리를 구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네. 자, 5번 문제입니다. 국제 단위계 기본량과 기본 단위를 나타낸 것이다. 자, 질량의 기본 단위 뭐 쓴다? 킬로그램 쓴다 라고 했어요. 켈빈의 기본량은 온도였죠. 그리고 광도의 기본 단위는 CD, 칸델라를 썼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본량과 기본 단위 정확하게 숙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번 문제. 기본량과 유도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었습니다. 자, 양의 체제에서 다른 양을 나타낼 때 기본이 되는 양. 양의 체계에서 다른 양을 나타낼 때 기본이 되는 양을 기본량이라고 한다. 맞죠? 그래서 단위 없이 숫자로만 나타낼 수 있는 기본량도 있다라는 거. 단위 없이 숫자로만 나타낼 수 있는 기본량은 없다. 그래서 각 기본량에 대해서 하나의 기본 단위가 있다. 그래서 단위 없이 숫자로만 나타낼 수 있는 기본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될 거고요. 기본량인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 맞죠? 힘은 유도량으로 기본량을 조합해서 유도할 수 있다. 그죠? 유도량은 기본량을 조합해서 유도하는 거예요. 힘은 유도량입니다. 광도는 칸델라죠. 광도, 빛의 세기 강도 기본량이다. 칸델라라고 하는 기본량을 쓴다. 맞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 되는 거 알 수 있겠네. 7번 문제. 기본량과 유도량을 나타낸 것이다. 유도량의 개수는 모두 몇 개인가? 라고 물었어. 그러면 기본량부터 먼저 빼주면 돼. 길이 기본량이고요. 그리고 전류 기본량이고 물질량 기본량이었다. 그치? 길이의 단위 미터, 전류의 단위 암페어, 물질량의 단위 몰 썼단 말이야. 그치? 그럼 나머지는 이제 유도량 되겠네. 당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되는 3번이 답이 된다. 됐죠? 8번.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의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다. 시공간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관측이 필요하다. 맞지?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관측이 필요한 거 당연한 얘기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을 측정할 수 있는 시공간의 범위가 넓어졌다. 맞죠? 측정 대상의 규모에 따라 적절한 측정 방법이 이용해야 된다. 맞는데?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는 내용이네요. 답은 5번 됩니다.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길이 측정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다. 빛의 속력이 일정함을 이용하여서 길이를 측정할 수 있다. 그치? 속력하고 시간 이용해서 거리, 길이를 측정할 수 있었다. 그래서 기억 내용 맞는 내용이고요. 자, 지구에서 아주 먼 곳에 있는 은하까지 거리는 연주 시체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아주 먼 곳에 있는 은하까지 거리는 연주 시체를 이용해서 측정한다. 자, 얘는요 별의 밝기를 이용해서 측정합니다. 별의 밝기, 연주 시체가 아니라 별의 밝기. 연주 시체로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은 100파세까지였다. 그지? 연주 시체를 이용하는 것은 거리는 100파세까지. 그래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애들을 관측할 수 있었고요. 별의 밝기, 변광성이라고 하는 별의 밝기 변화를 가지고 관측을 합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린 내용이에요. 원자와 같은 규모에서 광학현미경을 사용하여 길이를 측정한다. 광학현미경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현미경 사용한다? 전자현미경을 사용한다. 나노미터 단위는 전자현미경을 사용한다. 그래서 이것도 틀리네요. 그래서 옳은 것은 1번 하나만 되겠네. 기억. 자, 10번 문제입니다. 길이와 시간의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태양의 위치 변화에 따른 그림자 길이를 이용한 해시계를 이용하여 시간을 측정하였다. 맞죠? 발걸음 폭을 이용해서 두 지점 간의 거리도 측정하였습니다. 맞아요. 맥박을 이용해서 시간을 측정하였다. 얘도 맞는 내용이지.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는 내용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11번 문제입니다. 기본량과 유도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길이의 단위와 시간의 단위를 조합하면은 가속도의 단위를 나타낼 수 있다. 미터 퍼 세크 제곱이니까 길이랑 시간 제곱 가속도의 단위를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 내용 맞는 내용이고요. 넓이는 기본량 아니죠. 길이가 기본량입니다. 단위는 제곱미터의 기본단위 아니죠. 기본량이 아니니까. 그래서 니은은 틀린 내용이고요. 기본량은 다른 물리량을 활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 기본량이 아니라 유도량이 다른 물리량을 활용하여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기본량의 단위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답은 기억 하나만 되겠네. 12번 문제입니다. 12번 문제 보면은 기본량과 기본 단위에 대한 학생 A에서 C의 대화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리량 중 기본량은 무수히 많은 것이 아니라 7가지 있죠. 그죠? 7가지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무수히 많은 거 틀린 내용이고요. 국제 단위계에서 각 기본량에 대해 하나의 기본 단위만 사용한다. 맞죠? 하나의 기본 단위만 사용한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전압의 기본량, 전압이 아니라 전류가 기본량이었죠. 전류가 기본량으로 단위는 암페어를 사용한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학생 B만 옳은 내용이네. 됐죠? 13번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에서 빈칸에 A와 B에 들어갈 용어를 각각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미지의 양을 미리 정의한 기준이 되는 양과 비교하여 그 값을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비교하여 미리 정의한 기준을 비교하여 그랬어요. 측정이야, 그치? 측정. 자, B는 정확한 측정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물리량을 예상하거나 대략 가늠하는 것은 어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A는 측정, B는 어림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었다. 됐죠? 자, 14번 문제입니다. 가는 소음 측정기고요. 나는 미세먼지 농도 안내 표지판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럼 1번 소음 측정 단위는 와트. 와트는 전력의 단위고요. 소음 측정 단위는 dB라고 하는 데시벨을 사용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1번이 틀렸네. 답 바로 나왔고요. 자, 나의 미세먼지 농도는 유도량이다. 맞죠? 농도는 유도량입니다. 기본량을 바탕으로 해서 농도. 그래서 질량과 길이의 기본량을 이용해서 농도를 구할 수 있다. 유도량입니다. 가는 사람의 기와는 달리 일관성 있는 측정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렇죠? 일관성 있는 측정 결과를 얻어야 된다. 4번 미세먼지 농도를 이용하여 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한다. 맞죠? 농도가 높으면 주의보를 발령할 수 있다. 가와 나는 일상생활에서 측정 표준을 활용한 예이다. 그치? 측정 표준을 활용해서 소음이라든가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을 하더라 라는 거 알면 되겠네요. 그래서 옳지 않은 답은 1번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가는 눈금 피펫이고 나는 마이크로 피펫이다 라고 했습니다. 눈금 피펫은 눈으로 측정할 수 있는 거고요. 마이크로 피펫은 좀 더 작은 범위의 부피를 측정하는 거야. 그래서 둘 다 피펫 둘 다 뭐를 측정한다? 부피를 측정하는 도구이다 라고 알고 문제에 접근하면 돼. 자, 가를 이용하여 1ml를 측정할 수 있다. 맞아요. 밀리리터 단위를 측정할 수 있는 거고요. 나를 이용해서 마이크로리터를 측정할 수 있다. 그죠? 마이크로 피펫이니까 마이크로리터를 측정할 수 있다. 맞는 내용입니다. 가보다 나를 이용해서 더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다. 더 작은 단위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거 맞고요. 둘 다 부피를 측정하는 도구이다. 맞죠? 가정에서 많은 양의 액체 부피를 측정할 때는 뭐를 써야 돼? 가를 써야 되죠. 나가 아니라 가를 써야 돼. 그리고 가를 주로 쓰는 거고요. 실제로는 가정에서 많은 양의 액체 부피를 쓸 때 우리 계량컵 사용하죠. 계량컵에도 단위가 밀리리터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계량컵을 사용한다 라는 거.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5번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었네요. 자, 16번 문제입니다. 설명 중 옳은 것은 O, 옳지 않은 것은 X 하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신호는 자연의 변화가 전달된 것이다. 맞죠? 신호는 자연의 변화가 전달된 것을 신호라고 합니다. 발생한 신호 대부분은 디지털 아니고요. 자연에서 발생한 것은 아날로그 신호였죠. 아날로그 신호이다. 그래서 X 될 거고요. 센서, 디지털 신호 감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날로그 신호를 감지하여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를 센서라고 합니다. 정보는 신호를 측정하고 분석해 쓸모있는 자료를 만든 것이다. 맞죠? 쓸모있는 자료로 만든 것. 신호를 가지고 자연의 변화가 전달되는 것을 가지고 디지털화 시킨 것이 정보다 라는 거. 그래서 O, X, X, O 되겠네요. 자, 17번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신호의 종류를 각각 쓰라고 했다. 연속적으로 변하는 신호는 아날로그 신호죠. 아날로그 신호. 이진수로 표시되는 거 불연속적인 신호이다. 앞에 이거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였네. 그지? 불연속적인 신호는 디지털 신호였죠. 정보를 압축할 수 있고 잡음이 거의 없는 선명한 신호를 만들어 멀리까지 전송 가능한 신호이다. 이것도 디지털 신호죠. 전송하는데 손실이 없는 거 디지털 신호입니다. 됐죠?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어요. 18번 문제입니다. 열화상 카메라에 찍힌 사람을 나타낸 화면 모습이다. 열화상 카메라가 감지하는 신호, 열이겠죠. 온도, 적외선입니다. 그리고 정보 나타내요. 그래서 열화상 카메라는 적외선 센서를 이용하니까 감지하는 신호는 적외선이고요. 적외선 가지고 체온을 측정하는 거죠. 체온을 측정합니다. 체온을 측정해서 뭐를 알 수 있다?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열이 나는지 나지 않는지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1번 되는 거 알 수 있겠네. 자, 19번 문제입니다. 19번. 가는 킬로그램 원기이고 나는 미터 원기이다. 그러면 킬로그램 원기는 질량을 측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미터 원기는 길이를 측정하는 단위죠. 그죠? 기본량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기억. 가의 킬로그램 원기의 질량이 일정하게 유지되면 1kg의 표준 단위는 측정 단위로 현재 사용하고 있다. 현재 사용하고 있다가 틀렸다. 그지? 변했어요. 오차가 발생해서 현재는 물리상수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물리상수를 이용해서 질량을 측정하고 있다. 질량의 기본량을 정해놓고 있다. 나 미터 원기를 처음 측정할 때는 북극에서 적도까지 거리를 이용해서 이 거리에 100만 분의 1을 1000만 분의 1을 1m라고 정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차가 생기니까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거다. 그 당시에는 맞았어. 가와나의 측정 표준은 변함없이 계속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변하기 때문에 손상되어서 변하기 때문에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 하나만 되는 거 찾아주면 되겠다. 됐죠? 자, 20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측정 표준 이용에 대한 학생 A에서 C에 대한 자료이다, 대화이다 라고 나와 있어.
연구자 사이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주는 거 맞죠? 서로 다른 단위를 사용하여 같은 물리량을 비교하는 데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해 주는 거 맞아요. 표준화된 측정 방법을 이용해서 측정 장치의 성능을 시험하고 교정할 수 있는 것도 맞죠. 그래서 A, B, C 다 옳은 내용이니까 답은 5번 되겠네요. 자, 21번 신호와 센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습니다. 센서, 아날로그 신호를 감지하여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를 센서라고 한다. 맞는 내용이고요. 가속도 센서입니다. 물체의 운동 상태 변화를 감지하는 거 맞죠? 변하는지 변하지 않는지 가속도라고 하는 것이 속도 변화를 얘기하는 거야. 속도 변화. 그래서 속도가 변하는지 변하지 않는지 운동 상태 변화를 감지하는 거 맞는 내용이고요. 시계에서 시침과 분침으로 시각을 표시한 것은 아날로그 신호이다. 시침과 분침으로 표시한 거 얘는 연속적인 거죠. 그래서 연속적으로 표시하는 거고요. 자, 만약에 얘를 전자시계다라고 하면은 얘는 무슨 신호다? 디지털 신호다라고 알면 돼. 그래서 시침과 분침으로 표시하는 것은 아날로그 신호 맞는 내용이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옳은 내용이니까 답은 5번 되겠네. 자, 22번 문제입니다. 디지털 정보를 만들고 저장하고 전송하는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현대 문명은 디지털 문명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를 가능하게 한 디지털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사물 인터넷, IoT, 인공지능은 디지털 기술에 포함된다. 맞죠? 디지털 정보는 0과 1의 이진수를 표시하는 불연속적인 신호로 구성되어 있다. 맞는 내용이고요. 사회관계망 서비스와 같이 새로운 형태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것도 디지털 맞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옳은 내용이니까 5번이 답이 되겠네. 자, 23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아폴로 11호가 달 표면에서 레이저 반사판을 설치를 했대. 레이저 반사판을 이용하여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것에 대한 학생 A에서 C의 대화 내용이다 라고 나와 있어. 자, 그럼 봐. 레이저의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는 성질을 이용하는 거 맞아요. 빛을 쏘아 빛이 달 표면에 설치된 레이저 반사판이 반사되어 다시 지구로 되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한다. 그렇지. 반사되어 다시 지구로 되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해야지 거리를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속도랑 시간 가지고 거리를 측정하는 거 맞죠? 달까지의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정밀한 시계가 필요하다. 당연하겠죠. 정밀한 시계가 필요한 거 당연합니다. 그래서 학생 A, B, C가 다 맞는 내용이네. 그래서 답이 5번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24번 문제입니다. 그림가는 과거의 지구 크기 측정 원리를 나타낸 것이고요. 나는 현대의 지구상의 정확한 위치를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GPS 위성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럼 보기 볼게요. 가에서는 원의 성질을 이용하여 거리와 각도를 측정하고 이를 이용해서 지구 반지름을 알아냈다. 맞지?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에라토스테네스의 지구 크기 측정 기억해주면 되겠네요. 자, 니은. 나에서 GPS 위성은 위치 정보를 수집하고 지구 모형의 모델링을 이용하여 지구 반지름을 계산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얘도 맞는 내용이죠. 자, 디귿 볼게요. 동일한 대상을 측정하는 과정으로 관측 도구와 관계없이 결과는 동일하다. 결과. 가에서는 오차가 크게 나타나죠. 가는 오차가 크다. 오차 범위가 크고요. 나에서는 좀 더 정밀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과가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정밀도와 정확도가 달라지니까 결과가 다르다. 그래서 옳은 답은 기억하고 니은되는 4번이 답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25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기본량과 유도량에 대한 학생 A에서 C의 대화이다. 물리량은 전류는 기본량이다. 맞죠? 전류 기본량이고요. 단위는 암페어습니다. 기본량의 단위에 대한 정의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기본량에 대한 정의는 단위에 대한 정의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킬로그램 원기나 미터 원기 이런 것들이 변했죠. 그죠? 오차가 생기기 때문에 변할 수 있다. 변할 수 있다. 그래서 B는 틀리네요. 유도량은 기본량의 단위와 별개의 단위로 사용해야 된다. 기본량의 단위를 뭐한다? 조합해서 사용하는 거죠. 별개의 단위를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C도 틀리네요. 그래서 옳은 답은 학생 A 되는 1번이 답이 되겠네.
자, 26번입니다. 26번 보면은요. 그림 가와 나는 오래전에 사용한 물리량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가는 길이를 측정하는 거고요. 나는 시간을 측정하는 거네. 자, 보기를 볼게요. 가는 신체 길이를 이용해서 길이를 측정하였다. 맞는 내용이고요. 나는 태양이 만든 그림자 길이를 이용해서 길이 아니고요. 시간을 측정한 거죠. 그래서 니은은 틀리네요. 가는 단위가 있지만 나는 단위가 없다. 둘 다 단위가 있다. 둘 다 단위가 있다. 그래서 단위가 없다. 얘가 틀렸네. 그래서 옳은 답은 기억 하나만 되는 거 알 수 있었다. 자, 27번입니다. 27번 문제를 보면은요. 측정과 어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미세한 양의 부피를 측정할 때 밀리리터 단위보다는 마이크로미터 단위를 사용하면 더 정밀한 측정을 할 수 있다. 맞죠? 미세한 양의 부피를 측정하는 거니까 어림은 측정할 때 필요한 측정 도구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어림. 측정할 때 측정 도구 미세한지 좀 더 큰지에 따라서 측정 도구가 달라질 수 있겠지. 어림은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물리량을 예상하는 것이다.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물리량을 예상하는 것을 어림이라고 얘기를 한다. 얘도 맞는 내용이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옳은 내용이니까 답은 5번 되는 거 알 수 있었다. 28번 문제입니다. 가는 코로나 진단 키트이고요. 나는 길이 표준기, 미터 원기를 나타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보기 볼게요. 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 표준 물질을 개발하여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진단할 수 있다. 맞지? 측정 표준입니다. 그죠? 나는 길이를 측정할 때 빛을 이용하여 정의한 1m에 대한 기준이다. 라는 거. 자, 그래서 28번의 니은도 맞는 내용입니다. 그죠? 정확한 정보를 포함한 표준 물질이다. 라는 거. 그리고 길이 측정으로 표준화된 측정 단위이고요. 가와 나는 측정 표준을 활용한 사례이다 라는 거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옳은 내용 되겠네. 그래서 답이 5번 되는 거 알 수 있다. 자, 29번 문제입니다. 29번 문제를 보면은 그림 가는 아날로그 신호를 나타낸 거고요. 그림 나는 디지털 신호를 나타낸 거야.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전환한 겁니다. 자, 아날로그 신호, 가는 자연에서 얻은 대부분의 신호의 형태이다. 자연에서 얻는 대부분의 신호의 형태, 아날로그 신호. 맞죠? 니은, 센서를 이용해서 가와 같은 신호를 감지할 수 있다. 감지할 수 있는 거 맞죠? 얻어낼 수 있습니다. 감지할 수 있는 건 맞아요. 가의 신호보다 나의 신호가 실제 현상을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 자, 실제 현상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누구였다? 아날로그 신호였죠. 연속적인 아날로그 신호입니다. 그래서 가가 또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되는 3번이 답이 되는 거 알 수 있겠네. 자, 30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는 의료 영상 화면이고요. 나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보기 보면서 정리하자. 자, 가의 영상은 디지털 정보로 이루어져 있다. 그치, 영상은 디지털 정보로 이루어져 있는 거 맞는 내용이고요. 나에서 다양한 센서를 이용하여 얻은 신호를 아날로그 정보, 아니죠. 정보로 저장하는 것은 어떤 정보? 디지털 정보로 저장을 하는 거지.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꿔서 저장을 하는 거다. 그래서 니은이 틀린 내용 되겠네. 디지털 기술은 가와 나 분야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한다. 맞죠? 그래서 기억 디귿인 4번이 답이 되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학의 기초에 대한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